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상대 진영을 향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노동 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치과까지 해도 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두 대표의 연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근데 양쪽 대표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만약에 질이 나쁜 연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분들이 평가받을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연설 그 사이사이마다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소리를 자기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질러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패거리 싸움 하듯이 싸우는 거 플러스 그게 일종의 뭔가 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목소리가 얼마나 튀게 얘기하느냐. 거기서 보면 중간에는 어떤 의원, 누구 의원 조용히 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소리 안 받아요, 아니요. 누가 가슴에 올렸어요?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서로 우리 제일 목소리 큰 놈, 우리 제일 목소리 큰 놈 서로 맞짱 뜨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연설은 연설답게 듣고 나중에 신랄하게 비판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건데 안 돼 있는 이유는 그냥 패싸움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참 국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나워진다. 특히 그 2층 방청석에 이틀 모두 어린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 국회가 어떤 곳이냐, 어떻게 작동되는 곳이냐 그런 걸 좀 구경하고 싶어서 왔을 건데 상대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약 40여 분간 그 연설을 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방해하고 악을 쓰고 삿대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 과연 이게 의회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냐. 마침 제가 또 이번에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의석이 정해져요. 예. 하필이면 국민의힘과 맞닿은 곳에 제 좌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양쪽 소리가 다 들리는데 네. 마치 전자레인지 속에 머리를 한 10분 정도 돌린 듯한 못 참겠더라고요. 38선에 계셨어요. 네. 와, 그래서 이쪽도 쳐다봤다가 저쪽도 쳐다봤다가 하다가 끝에는 이제 그 서류 꺼내가지고 그냥 서류를 봤습니다, 계속. 도저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뒤쪽에 있는 학생들 생각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랬어요, 같이. 아니,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소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했는데 예.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데시벨 좀 낮추자고 뭐 그렇게 좀 당부를 했었죠. 예. 우리 지금 현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본회의장 분위기가 지금 우리의 정치를 보여주는데 이래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방청석에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견학 초등학생들이 왔더라고요. 있었는데 예.
중간에 이재명 대표 연설하실 때는 중간에 나갔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 이쪽 사이드 좌석 쪽에 있는데 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좀 성숙한 정치 문화를 보여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양 대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한 원고가 있었는데 예.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특징은 매번 반복되는 건데 정권 바뀌기 전에 했었던 내용이랑 이렇게 여야만 바꿔놓으면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계속 이렇게 가서는 될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정모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역대 최악의 대표 연설이었던 거예요. 역대 둘 다 그 최악이다. 내용적으로 봐도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을 딱 들으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머리 많이 썼다. 그 두 번째 이제 추경,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 얘기를 할 때 이거 아주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포퓰리스트적인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연설인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연설 다음날 딱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이분은 무슨 이게 그 의회에서 연설하는 게 아니라 대중 집회에서 에지테이션이라고요. 선동하는 것 같아요.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강성 지지층들에게 내가 물이 아니야, 물 대표가 아니라 무슨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네. 실제로 내용도 상당히 그런 거고 굉장히 파퓰리스트적인 때로는 뭡니까 외국인 혐오 감정까지도 자극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역대 최악이다. 그건 사실은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이제 국회라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갈등들을 대화와 타협과 토론으로 바꿔놓는 장인데 당파화가 됐잖아요. 라고 해서 그 전쟁터로 변한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번 국회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김기현 대표 연설하시는 것 제가 이제 앞에서 세 번째 줄여가지고 굉장히 잘 들리는데 처음부터 톤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이톤인데 비신에서 높인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국회 한번 보세요. 갑자기 두 번째 장에 들어가면서 손을 들고 흔들으시더라고요. 난 여당 대표가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드는 모습을 본회의장에서 보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보통 야당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건 야당의 전유물이죠. 여당은 뭐냐?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자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좌측 우돌에 그냥 선동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여당 대표로서는 취할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었죠. 민주당 쪽의 코멘트가 여당 대표 연설 같지 않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지금 조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시고 여당 대표는 국정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자분자분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야당이 너무 강해요. 직회부 해갖고 막 올리잖아요.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들을 이런 경우가 우리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양곡법이라든가 원내대표 바뀌고 난다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아직 없잖아요. 원내대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지금 계속 주르륵 뚝뚝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대하고 강한 야당하고 맞붙은 여당이 자분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소리 지르는 게 대안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역효과를 내죠. 나 같은 사람 딱 듣다 이거 못 듣겠다. 이건 옛날 우리가 정말 독재 시절에 대중 집회하면서 이런 분위기거든. 지금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있는데 왜 저러지 저거는 이런 느낌이 그건 들더라고요. 다 자기 지지층한테 나 잘하고 있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해. 네. 그거에 불과한 거죠. 주변에서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이게 소리 지르는 것도 문제인데 이번에 신조어들이 좀 나왔어요. 압구정, 사돈난말.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유치하죠. 프레임 제대로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정말 유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들 갖고 건단 말이죠. 원래 자신의 일, 본령에 충실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뭐 프레임을 씌우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대로 할 일도 안 하면서 이런 것만 몰두하는 거는 사실 자기 공부 안 하고 그 친구한테 그 이상한 별명만 붙여주는 그런 학생 같은 거죠. 그거 할 시간에 정책도 발굴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날, 예. 그러니까 대표 연설하기 전날 이재명 대표하고 참모들은 앉아갖고 압구정 짜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김기현 대표는 그 얘기를 들었으니 또 비슷한 걸 우리도 해야 뭔가 되니까. 내놔야 돼. 그리고 그 전날 또 앉아서 사돈 낱말을 막 짜고 있었을 거예요. 사돈 낱말을 막 짜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양쪽 당대표에게 그 정도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양당의 뭔가 청년 대변인이라든가 뭔가 좀 뭔가 재치 있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 정도의 정치인이 할 만한 얘기고 양쪽 당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근데 뭐가 고통스럽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들으면 뭔가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 방향성을 밝혀주는 그런 연설을 원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근데 그런 연설을 들은 게 언젠지 가물가물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굉장히 답답한 지경에 지금 이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압구정이나 사돈낱말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이게 막 가슴이 베어지는 아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풋 하잖아요. 근데 풋 하잖아요. 풋. 그러니까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렵게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네. 효과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 김혜지 의원님 연설이 올림이 있었잖아요. 여야가 훈훈했어요. 넘어서서. 예. 나는 그게 국회에 격조가 되고 품격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보면 국회의원분들 굉장히 애티튜드가 좋은데 왜 이러실까요? 상대 정파를 에이면서 공격을 하지 않잖아요. 네. 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자본자본 물어보니까 예. 다들 공감하고 또 거기에 몰입되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잉어 얘기를 딱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것밖에 못하는 건 환경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환경을 고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주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박수를 치는 거죠.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게 서로 이제 잘하기 경쟁을 잘하기 경쟁을 하면은 이렇게 잘했네? 난 더 잘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 땅 그러면 또 저기서 고함 막 지르면 내가 더 세게 질러야지. 못하기 경쟁을 하니까. 양쪽 진영 마찬가지로 너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성 팬덤에 의존해서 그렇죠.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예.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패싸움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민생을 챙기고 어떤 게 정치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